안녕하세요. 우영원 척정이가 우영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척추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와 수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지는 않지만 합병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언제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될지 그리고 알아보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우선되진 않습니다. 척추 수술이. 하지만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신경 손상이 심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진행될 경우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디스크 터져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협착증을 수술하는 경우도 파행이 심하거나 근육이 마비되지 않고서는, 빠지지 않고서는 꼭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척추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 마미증후입니다. 골든타임은 48시간, 이틀입니다. 저는 이제 1주나 2주째 환자분도 해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교과서적으로 평균적으로 응급수술 필요한 신경다발 압박으로 대소변 장애 및 마비 증상이 있는 게 이틀. 이틀 넘어가면 회복 속도가 좀 더디거나 영구장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성 신경학적 결손, 근력이 약화되고 다리 쪽 힘이 빠지거나 발목, 발가락 마비 등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된다. 보통 한 6주, 그리고 12주째까지 경과를 보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효과가 없다 하면은 이제 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척추 종양, 종양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 혹은 화농성 척추염, 뼈 파괴 및 통증이 심해서 신경 압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 내시경, 현미경 발생 빈도는 이제 그 합병증 발생 낮아지만 수술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이제 위험도는, 일단 신경 자체가 손상되고 있는 상태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또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 마비, 감각 이상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마비가 진행되지 않고선 수술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술 이후에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그게 본인한테 발생하게 되면 100%로 되니까 웬만하면 신경 손상이 있지 않은 환자분들은 수술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막 파열, 연세가 드실수록 신경막이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듯이 신경의 탄력도 떨어지는데, 디스크 수술 위에 살짝 젖히는, 신경을 젖히고 디스크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자체도 이제 신경 쪽에 이제 경막 파열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뇌척 수액 유출 및 두통, 그래서 신경 쪽에 저는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 이후에 예방적으로 이제 아예 패치를 하고 나왔는데, 그만큼 경막 파열이 손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핏주머니로 인해서, 홀로 인해서 그 구멍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막 파열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술은 웬만하면 조금 마비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적인 합병증, 이제 뼈 이제 붙이는 수술, 보통 이제 감압술과 디스크 제거술보다 좀 윗단계, 중심감 협착증과 추간감 협착증이 있는 케이스에서 유압술이 필요한데, 이런 고정술 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골반뼈를 띄어서 이제 시행했는데, 그래서 그 골반 자체 뼈 띈 자리에도 통증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뼈 유압 장비한 것들이 많이 발전했으나, 하지만 케이지 및 그런 인공뼈로 인한 유압이 진행이 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압이 잘 되더라도 인적 분절 퇴행 ASD, 고정된 마디, 그쪽 마디가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 위에나 그 밑에 애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협착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빠른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1년에도 본 적이 있고, 보통 5에서 7년 사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 합병증, 수술 부위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재치료 및 재수술. 척추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같은 경우도 깝깝하지만 허리도 이제 감염되게 되면은 수술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종으로 피가 고여서 신경이 압박될 가능성. 최근에 이제 심장 스테트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아스피린 계통의 그런 보조 혈액순환 그이 잘 되는 그런 약을 많이 드시는데 피가 오고 신경 압박이 또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면은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지만 이후에 재활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최후의 수단, 뭐 보존 치료를 최대한 많이 해보고, 약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거든요. 일반 소염제 말고 신경을 좀 치료한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밀 진단 이후에 전문의하고 상담해가지고 득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 치료는 저는 이제 보통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이후에 이제 시술까지 해보고 마비가 진행되지 않고는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는데 어찌됐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이제 이런 합병증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을 해본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요 주변에 이제 진료 과목 정형외과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본인이 주사했는데 효과 없으니 수술 받으러 가더라. 그거는 제가 볼 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본 전문의 선생님이 수술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런 과정 그리고 수술에 대한 다른 그 대체 치료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 척추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하는 과는 그 두 과죠. 그런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깊이 들어가면 전혀 모르거든요. 최근 트렌드도 모르고 어떤 약을 조합을 해서 바꾸고 써야 돼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되 척추 수술을 해본 전문의랑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